우리가 선관위에다 무리하게 요구했습니까? 이 정도도 못해준다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고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 보이콧해야 돼요.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국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개돼지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전환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 기념일 주말인데요. 현재 이곳은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오늘 이 주말에 동영상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춥고 바람 불고 비가 내리는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애국시민이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라고 여기 모였겠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듣고자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역사 강의하다가 공무원 강의, 수능 강의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건 아니다. 나라곤 망하겠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겠다는 위기감 속에서 제가 가르쳤던 2030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이런 대한민국을 내가 어떻게 물려주겠는가.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제2의 홍콩이 돼가고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제가 배웠던 그리고 가르쳤던 법치, 공정, 자유민주주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께서 진짜 땀 흘리고 희생한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게 되었는데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는 첫 번째는 지난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아스파트에 나와서 외치고 했던 것들 오늘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하든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든 떠나서 저는 역사 강사로서 있는 그대로 진실만 언제나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지난 길이 거구 아니냐 라고 그런 이야기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속았던 것입니다. 저는 제 진실은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거짓말 하나라도 있는지요.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다면은 저는 제 살아온 삶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인 것은 곧 다가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45일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은 잘 못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바로 폭스뉴스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이대로 가면 99%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월 1일 날 여론조사 결과는 선관위에 대해서 신뢰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50%도 되지 않습니다. 신뢰한다는 게. 나는 불신한다는 게 47.1%가 나왔고 그로부터 한 달 뒤 3월 달에 한국 갤럽 조사 결과는 더 낮아졌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투표함 관리에게 믿어주겠다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게 4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관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민주주의는 바로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 국민의 뜻이 정치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주권 행사가 바로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투표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게 이렇게 50%도 신뢰하지 않는 이런 집단이 됐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대로 가면 99%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외국 언론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언론의 이야기인데 우리 국민들 또한 절반 이상 지금 믿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 영상을 국민의힘 후보분들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하는 대통령 선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은 되어 있다고도 봐도 됩니다. 과거에 우리 지금까지 할머니께서 휠체어 타고 나오셔가지고 나는 내 한 표라도 도둑 맞고 싶지 않다라는 그 신념으로 주인된 마음으로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투표가 의미 없다는 것은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래 대한민국이 되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한 짧게 요약해 드릴 테니까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과연 제 말이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전환길이가 이렇게 역사 강의 26년 하다가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존경받다가 도로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고 법치 지켰다고 하는데 전환길을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세 번이나 고발당했습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되물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든 또는 국민의 후보 누구를 지지하든 김문수든 한덕수든 또는 홍준표든 누굴 지지하든 간에 나경원이든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12월 3일 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비상계엄 직후에 내란 우두머리다 해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탄핵 소추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탄핵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탄핵 소추안에서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되는 이유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너무 적대시했는 것이 탄핵 사유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탄핵시켰다 이 뜻입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 또는 국민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누가 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누가 더 이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인지를. 두 번째, 국회에서는 내란죄를 했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만 알더라도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거짓 선동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사회 시간에 중학교 때 뭐 배우는지 아십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사가 형벌을 확정하지 않았을 때는 범죄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실 이따 곧 설명하겠지만 내란에 대해서 재판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왜 내란이랍니까? 그건 교과서에 나온 내용 어긋났지 않습니까? 그 뒤로 공수처라는 곳에서 대통령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 끝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지지반대를 떠나가지고 저는 객관적인 강사로서 객관적인 사실 알려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법치가 무너지는 것에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수처의 내란 수사에 대해서 잘못되었고 구속도 잘못됐다는 것을 그 뒤로 알다시피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다가 52일 만에 서울중앙지법의 주기현 판사가 구속하면 안 된다, 석방하라고 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기현 판사가 판결할 때 무슨 그 명령 내릴 때 첫 번째가 구속 기간에 날짜와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는 언론에 보도 안 하잖아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세 번째,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도 내란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고 했기 때문에 석방을 명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그 뒤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은 자, 헌법재판소 결론은 다 알고 계십니다. 4월 4일 날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로 123일 만에 대통령 8대 0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되고 파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 잘됐다 봐라 재판관 8명이 전다 8대 0을 했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2030 세대들이 혹시나 욱하는 마음에 혈기가 없어서 유엔 사태가 날까 싶어서 일단은 결과는 승부하고 가자. 대신에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앞으로 두고두고 투쟁할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입니다. 무엇이냐면 비록 8대2였지만 여러분 그것은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됐으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부당하냐 하면 첫 번째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제가 을사팔적이라 부릅니다. 그 을사팔적 여러분 우리가 역시 교과서에 배운 대로만 여러분 상식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 헌법재판관 문영배 과연 얼마나 좌편향적이고 치우치고 우리법 연구무슨 국제인권 이거 소속이고 이미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미선 재판관 두고 보십시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불리한 재판관을 비판할 것입니다. 이미선 재판관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진작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재선 재판관 남편은 황태규 변호사 역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마 이 중에서 아까 검사하신 분도 오시다던데 판사하신 분도 알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재판 회피 신청해야 됩니다. 그게 법과 양심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기 남편이 대통령 반대하고 자기 친여동생이 대통령 물러나라 하는데 그 아내 되고 언니 되는 사람이 뻔뻔하게 양심을 속이고 분명히 편향된 판결을 뻔히 알면서도 재판을 신청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못된 걸 잘못하다 말할 수 있는 게 양심 아닙니까? 왜 공정과 정의 앞에서 침묵하고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고 반대하고 지지 반대 그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했는데 의견난 게 단 하나라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불리한 재판관에 대해서 그 다음 그러면 우파 쪽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의 인용에 동의했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두고 보면 압니다. 마찬가지 우파에 있던 재판관들 현재 매수되었다는 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영식 재판관 보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매수되었다고. 그리고 남은 원래 4월 4일까지 4월 4일날 판결하기 전에 3월 31일까지는 5대3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4나 5대3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때처럼 이렇게 8등으로 만약에 파면시키면 진작 했으라고. 2월 25일날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이 끝났어요. 3월 한 달 동안 결정을 못했잖아요. 그렇게 서둘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변론 기회도 잘 안 주고 서두르다가 왜? 문영배 이미선 임기 끝나기 전에 그리고 3월 26일이 원래 이재명 2심이었어요. 그 전에 왜냐하면 2심에서 유죄 판결 가는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빨리 대통령 파면시키고 대선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려고 해놓고 서둘러 놓고는 2월 25일 날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끝났어요. 그런데 선고는 며칠이었어요? 4월 4일이에요. 3월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야당에서는 6대3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라잖아요. 5대3밖에 안 되니까 40명 임명하라고 아니면 그 당시에 최상목 대행보고도 현행범이니까 체포하라 그러고 그때 벤치 다 했지 않습니까? 협박하고. 이거는 대통령 윤석열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별개의 문제를 묻겠습니다. 윤석열이 공산주의 좋아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야 된다. 자유민주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한 게 전부 다 아닙니까? 거대한 입법부의 거대한 권력과 그리고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계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나 좌파 카르텔이 다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얼마나 편향된 일을 다 봤지 않습니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합니까? 이처럼 전환기를 금방도 뺏기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전환기를 거구몰이 하지 않습니까? 전환기를 거구몰이해서 2030 청년들에게 지지받는 걸 떼어놓으려고 하는 언론의 프레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언제나 2030 미래 세대들 위해서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지키자라고 그게 주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일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었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거대한 이권 카르텔에 의해서 잘린 겁니다. 거대한 좌파 카르텔에 의해서 잘린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미 중국의 속국이 돼가고 있고 제2의 홍콩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에처럼 그놈이 그 후보가 그 후보지 그 후보가 그 후보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 강사입니다. 26년을 가르치면서 대한민국이 오늘 4.19 혁명 기념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 내란이라 했죠? 내란 수사받으면 알겠지만은 역시 정치적 판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지기현 판사가 역시 현재 1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그냥 공정하게 하니까 뭐라 이제 언론에서 지기현 판사 잘라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날 선고받고 파면 선고받고 4월 11일날 일주일 만에 사절 옮겨갔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국민들이 50% 가까이 지지율 올랐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과 국민을 떼어놓으려고 언론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다시도 내란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 내란 동조 이렇게 뭐라고 하고 관제에 일주일 있는 동안에 물세 많이 썼다고 전환길이 그 말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관제에 손님들 맞이했다고 그거 가지고 또 언론 비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전환길이가 대통령 오라 해서 관제 가는데 막 바카스 들고 내가 음료 사들고 가야 돼요? 그거 갔더니만 주스 한 잔 주더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지금 언론 보십시오. 언론에서는 그게 좌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민과 누굴 떼어놓으려고 한다고요? 윤석열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2030과 전환기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전부 다 이들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그 표를 국민의 후보한테 안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언제나 진실은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KBS, MBC, SBS 그래도 공영방송을 하는 데서 전환길에 대해서 공개 보도해 줍니까? 전환길한테 1대1 토론 다 하십시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길이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고발당하게 첫 번째가 1월 23일 날 우리나라 선거제도 이거가 부정선거제를 가는데 크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선관위를 비판인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어요. 이 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 이거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냐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다고요. 선관위 비판했는데 여러분 저는 선관위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신이 아까 말씀드렸죠. 통계자료 50% 이상이 선관위를 못 믿겠다잖아요. 그러면 의혹이 있는 게 뭐냐? 바로 전산자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해킹 위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주장이라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이든 선관위 직원이든 간에 그래 맞다 다 깨보고 보다 투명하게 하자. 이게 정상 아닌가요? 뭐 잘못했지 제가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만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다가올 대선도 그렇고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부정선거라든가 투표한 관리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깨끗한 표로 단 한 표라도 도둑맞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개선하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죠?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재명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이건 상식 아닙니까? 물론 제가 제안한 거는 대만처럼 하자라는 겁니다. 독일처럼 하자는 겁니다. 대만은 아오지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가 투표 끝나면 바로 개표장으로 바뀝니다. 전산화에 안 해요. 그 자리에서 집계를 다 끝내 초등학교 반장 선거지 칠판에다가 A 후보, B 후보 몇 표인지 그대로 다 참관인 참관 속에 투표 개표를 다 하거든요. 전산화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대만은 세계 여러분 반도체 수출 1등이고 IT 강국이에요. 근데 왜 전산을 안 할까요? 선거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진행돼야 된다고 합니다. 전산하는 순간 초등학생도 할 수 있죠. 해킹 위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일부러 전산을 안 하는 거예요. 투표함 이동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동하다가 또 의혹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당신이 투표한 것을 우리가 속이지 않는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기가 그런 논리 상식 그거 정상 아닙니까? 독일에서는 단 한 표의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재선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4월 16일 날 국회에서 이영돈 PD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4월 18일 여기 선관위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명선거전국연합 그리고 이영돈 PD 전환길이 선관위에다 공식적으로 경찰 입회하에 우리 요구사항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세 번째 행사로서 바로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또 알리고자 나온 겁니다. 뭐냐면요, 6월 3일 이제 대선이 지금 45일 남았거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개표 수자금으로 다 하자라는 게 이제 법적 개정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중에서는 지금 어떤 주장하느냐 하면, 야, 사전투표를 부정선거 하니까 사인전 빠지자, 보이콧하자. 그러면은요, 당일 가서 투표도 하자고요. 당일날 바쁘거나 귀찮아서 안 가버리면 투표율이 낮아져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후보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올라간 영상 중에서 전환길의 영상 뜨면 밑에 악플이 쫙 달립니다. 그게 중국인 놈들이 했는 것도 많습니다. 전환길 뉴스에서 지금 내가 언론사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환길 뉴스에서는 그거 IP가 정확히 어딘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론 가는 게 뭡니까? 주로 댓글이나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여론몰이 하던 것 전에 드루킹 사건 들어봤어요? 민주당에서 댓글 조작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에서 댓글 부대를 얼마나 운영하느냐, 이건 하버드대 연구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전부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 중국의 울마오당이라 그래요. 댓글 부대가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4천만 명 운영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언론을, 여론을 그 사람이 조장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에이, 설마 중국인들이 그럴까요? 자, 이것도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한중 국가대표 축구를 할 때였어요. 한중 축구대표, 국가대표 축구할 때 네이버와 다음에서 자, 어느 나라를 응원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이버에서는 90% 이상이 한국을 응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다음 카카오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축구가 중간 정도 진행됐을 때 중국이 이기길 원해 응원한다는 게 90%가 나왔어요. 어? 그러다 축구 끝나갈 무렵에 무려 93%가 중국이 응원한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어디냐 IP 추적에서 조사해보니까 네덜란드에 서버를 두고 있는 거야.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을 중국을 응원한 일은 없잖아요. 결국은 서버만 서버 가는 거 알죠? 그것만 저기 내가도 실제로 중국인들이 댓글 작업을 그렇게 하는 그날 3천만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응원했는데 1,500만 건이 거기 있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한중 국가대표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응원한다는 게 90% 이상이 나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 좌파 언론들에 속고 있고, 그리고 중국인이든 좌파들의 댓글 부대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환길이 뉴스만 올라가면 밑에 댓글에 거구 이런 욕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욕이 없는 유일한 게 하나가 바로 4일 전에 4월 16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는 거는 다 찬성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로 이제 6.3 대선은 45일밖에 안 남았어. 이제 여야 간에 선거법 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떡할까? 이대로 그만 또 사전투표 부정선거 일어나니까 우리 보이콧하고 때려치우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끝나요. 그래서 저랑 이영돈 PD랑 공명선거 전국연합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중앙선관위에다가 법 개정은 안 되니까 바로 중앙선관위의 규칙만 바꿔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5가지입니다. 뭐냐? 요거는 여러분 악플이 없어요. 왜? 요거는 보세요. 이재명을 지지하든 안 하든 뭐 김문수든 홍준표든 또는 나경원이든 누구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겁니다. 첫 번째, 국민들이 지금 불신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는 게 당일 투표가 아니고 사전 투표입니다. 자, 당일 투표는 선생님 사전 투표랑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당일 투표는 투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 신분증 제출하고 그리고 사인하고 본인 확인하고 투표 감독관, 감독관리관에 도장, 자기 도장 찍힌 걸 투표 용지를 들고 투표 기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사전 투표는 놀라운 게 투표 관리관에 도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공직선거법 158조 4항의 불법입니다, 이거. 자, 한 번 더 만드릴게요. 당일 투표는 투표 관리관에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왜? 이 투표 용지에다 전환기 네가 투표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는 투표 관리관에 도장이 없어요. 그럼 내가 전환기리가 투표하면은 그 다음 그 투표 용지를 여러분 국정원에서 이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투표 관리관에 도장이 없다는 것은 얼마든지 복사해가 전환기일, 전두기일, 전삼기일, 전사기일, 전오기일이 투표했다고 했는지 몰라요. 이런 것만 바꿔달라 이거 좀 요구한 게 첫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 사전 투표소 지정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거는 받아줄지 안 받을지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투표 임명부에 내가 했는지 아닌지 불확실해요. 그래서 사전 투표한 사람 중에 내가 사전 투표 어디 곳에 가서 하겠다. 여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할게. 미리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표 임명부가 나오잖아요. 좀 더 투명하게 하자는 뜻으로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잔류파쇄형 동의지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까지 2, 3일 시간이 있죠? 그 사전 투표하고 난 뒤에 당일 투표까지 투표함을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투표함을 일단 닫아놓고 난 뒤에 거기에 뭐 본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봉인지가 뭐냐면은 투표 봉인지가 파쇄형이 있고 파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스티커처럼 뗐다 해도 이게 뗐는지 투표 열었는지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 투표하면 여는 순간 그 봉인지가 찢어지도록 자유파쇄형 봉인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어려웠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네 번째는 사전 투표한 뒤에 당일 개표할 때까지 투표함을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 우리 여야 합의에서 CCTV는 하기로 했는데 그 CCTV라는 게 혹시 시골 할머니들 무시하는 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도 시골 어머니인데 엄마 CCTV 그거는 조작이 가능하다. 초등학생도 알아. CCTV는 뭐라고요? 조작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당, 선관위에서 제공한 CCTV 말고 여당과 야당 최소한 교섭단체가 있는 그 정당에서 CCTV를 추가 설치해달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직접 뭐라 되어 있습니까? CCTV에다가 직접 투표 관리관들이 또는 투표 참관인들이 24시간 감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투표자 앞에다 컨테이너 박스 설치해가 거기에다가 계속 보관하고 감시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거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장에 그냥 개표하는 날 6시까지 아니면 6시면 개표하죠? 그때 사전 투표함을 먼저 열자 이겁니다. 당일 투표를 왜냐하면 보통 우리 당일 투표 열고 난 뒤에 한밤중 돼가지고 사전 투표가 이제 열리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또 우리가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 투표함을 먼저 열자 이 뜻입니다. 자, 요런 요구를 우리가 어제 4월 18일 선관위에 방문해서 직접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4월 23일까지 답변을 공지를 주기로 했어요.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선관위에다 무리하게 요구했습니까?
이 요구는 아까 말씀 유일하게 악플이 없어요. 이재명을 지지하든 안 하든 김문수든 홍준표든 나경원이든 또 누구 있습니까? 한덕수든 누구를 지지하든 말든 간에 이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법 개정이 아니고 선관위의 규칙 개정, 규칙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선관위에다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가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면 그대로 하고, 만약에 이 정도도 못해준다면, 요구를 안 받아준다면 이거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고, 만약에 안 받아준다면은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 보이콧해야 돼요.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개돼지야, 개돼지.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 뜻이 뭔데요? 국민이 주인들이 민주주의 아니야? 국민이 개돼지가 되는데 개돼지. 이거 선관위가 임금이야, 임금. 이 새끼들이 저거들이 전부 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거들이 정해놓고 부당하더라 따라와라 개돼지들아. 너희들은 뭐 개돼지들이야 라고 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야. 국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개돼지가 되겠습니까? 주인으로서 주권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선관위에 정말 한 번 더 요청하고 4월 23일 그날 제가 어떤 답변 나오느냐에 따라서 투쟁 방법을 여러분들과 국민들과 2030 세대들에게 함께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는 산을 바꿀 수 없지만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면 산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개돼지가 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이 주말 비 오는 날 모여가지고 다들 바쁘고 귀한 분들이고 이 비 맞아가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법치주의. 저는 4월 4일날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당한 날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때 8대0을 했지만 그거는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왜 민주주의에 어긋나느냐? 이거는 답변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파면 당시에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50% 가까이 됐죠. 국회에서도 대통령을 탄핵 소추 가결시킬 때 몇 분의 몇을 통과해야 됩니까? 3분의 2, 제적의원의 3분의 2를 넘어야 3분의 1 넘어야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듯이 지금 국민들은 거꾸로 지금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켜라, 자유민주주의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국민들의 요구를 개돼지로 본 겁니다. 제가 왜 헌법재판소 지향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개돼지 아니기 때문에 지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헌법재판소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파면시키면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그것은 지난주의 이야기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헌법권위자 허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헌법재판소에서 무리하게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재판 심리를 진행하다 무려 몇 가지 위법사항? 10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에서는 대통령 내란이라 해서 탄핵 소추를 가결시켜놓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내란죄를 뺐잖아요. 본질적인 게 빠지면은 이거는 각하가 되는 것이 헌법 규정이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9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했어. 즉 10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했던 상태에서도 대통령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지 반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위법사항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10가지 저질러가면서 대통령 파면시켰고 국민들 50%가 대통령 지켜야 되는데 또 파면시켰잖아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그 정문으로 도전한 것은 천안길이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는 불리한 재판관 8명이 다 무너뜨린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면 앞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승소하겠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들은 불의해도 괜찮아, 불의한 재판관도 괜찮고 위법상 10가지 저질러도 괜찮고 국민의 뜻을 저버려도 괜찮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저는 대통령 이런 뜻이 4월 4일 파면 선고될 때 많은 국민들이, 청년들이 침체받았지만 저는 그때 이 말했죠. 국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우리는 싸우면은 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공정, 상식, 너무나 우리가 합리적이어도 보편타당한 보편적 가치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다만 4월 4일 대통령 파면은 유혈 사태 막기 위해서 일단 받아는 들이대. 다가올 뭐가 있습니까? 이제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그 대선에서 당신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법치, 공정, 상식을 지키고자 한다면 당신이 그 가치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후보에게 표를 찍어서 당선시키면 우리가 못다한 4월 4일 날 당했던 그 싸움에 진 것을 6월 3일 날 명예회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 당시에 다독거리고 저도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날 그 대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한다면 공정한 선거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뭉친 게 뭔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경선에만 관심이 가 있는데 이거 우리 요구상 이마저도 개선 안 해주면 선거 하나만 합니다. 지금 경선하고 있는 거 쇼입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뻘짓거리 헛짓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의미 없는 선거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싸움에 진 것을 전쟁에 이기면 된다고 합니다.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주의 조건이 바로 이 선관위의 다음 주 결정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의혹이 많은 사전투표만이라도 감독관이, 투표감독관리관이 직접 도장 찍고 투표함을 잘 관리해주고 감시해주고 그렇게 해서 공정한 선거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유리하게 불리하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거 너무나 합당하고 타당한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도록 해서 6월 3일 날 사전투표도 이렇게 개정되고 나면 신뢰를 얻게 되니까 보이콧 하지 말고 어쨌든 투표율을 높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에 표를 찍게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나느냐 무너지느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아직 그나마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한 번 더 여러분 2030 청년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는 그 후보 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찾아시고 법치 공정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그 후보를 반드시 투표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기존 선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무너져서 제2의 홍콩이 된다 그러고 미국 폭스뉴스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제2의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될 것이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2의 홍콩이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환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장하는 게 뭔데요? 거짓말 하려고 선동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알려줘가 국민들한테 알려고 진실을 알려고자 말거든 거 아닙니까? 이런 방송을 KBS나 MBC나 SBS 공영방송들 좀 많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이미 좌우파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전환기를 거구몰이하고 여러분들도 다 거구라고 할 겁니다. 뉴스에 나올 때. 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청년들에게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다. 두 번째,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꼭 기억해 주시고 향후에도 우리 요구한 이건 너무나 쉬운 개정안이라도 꼭 바꿔가지고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시민들, 애국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얼굴 한 번 안 나오고 이름 없어도 이 자리에 묵묵히 우산 들고 있는 이유는 자유민주 지키고자 하는 그 소망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이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렸을 때 가수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저는 대표로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자 하고, 자유민주 지키고자 했던 그 시민들, 아스아 시민들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저는 여러분들의 대신해서 마이크 들었을 뿐이고, 여러분들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제 목숨 걸고 한번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